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6월 콘크리트 기사 필답형 시험을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영상을 조금 찍다가 그만하게 되어서 이렇게 조금 풀어져 있네요. 관입 저항 침해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간 시험 방법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시험의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할 때 나머지 측정점들에서 정의한 경향에서 명백히 벗어나는 점은 버려야 한다. 이런 전체의 경향을 벗어나는 측정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아래 예시와 같이 두 가지를 쓰시오. 이 예시에 하중 제하 속도의 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시가 이것도 같은 답인 것 같은데 1번 제하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생긴 경우, 2번 모르타르 입자가 균질하지 않은 경우, 3번 하중시 오차가 있는 경우,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의 표와 같은 시험 결과로 핸디 피팅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도시화하고 초결 및 종결 시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 모는 그래프에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200일 때 뭐 0.3, 하나, 둘, 셋, 0.3, 뭐 230일 때 0.8 이렇게 점을 그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종결 시간은 초결은 언제죠? 초결은 3.8 메가파스칼. 종결은 28 메가파스칼이죠.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게 3.8 정도 되면은 뭐 여기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에서 요렇게 만나는 점에 한 뭐 280 정도 되겠네요. 교과 시간이. 그 다음에 종결은 28 메가파스칼. 28 메가파스칼은 여기서 28 메가파스칼 만나는 점, 여기서 28 그러면은 시간은 한 390 정도 되려나요? 390? 뭐 요 정도 찍어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그림과 같이 당철근 직사각형 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인장 철근량은 AS는 2027, FCK는 24, FY는 400메가파스칼이다. 이거는 단철근 직사각형 단면의 설계 힘 강도 파이 MN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파이 MN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뭐를 먼저 했었죠? 1번 등가 깊이 A를 먼저 구했죠. 그러면 에타 곱하기 0.85 곱하기 FCK 24 곱하기 B는 35죠. B는 350 분의 AS는 2027 곱하기 FI는 400 구하면은 그러면 2027 곱하기 400 나누기 1 곱하기 0.85 곱하기 24 곱하기 350은 그러면 113.55 등가 깊이가 113.55가 나오네요. 나볼까요? 등가 깊이 그래서 이거를 113.56mm 이거는 밀리미터가 되네. 등가 깊이가. 등가 깊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C를 구했죠. C는 뭐였죠? C는 베타 1분의 A. 베타 1은 여기 24 메가파스칼이니까 베타 1은 0.8이 되겠죠. A는 113.56 그러면 C는 나누기 0.8 그러면 142.94
그래서 반올림 하면은 1.95mm가 되네요. 등가 깊이는. 근데 등가 깊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파이를 구했죠? 파이는 입실론 t인가요? 이거를 먼저 했죠? 그럼 0.0033 곱하기 C분의 D-C는 0.0033 곱하기 C는 얼마였죠? C는 여기 141.95, 141.95. D는 여기서 550이네요. 550 마이너스 141.95는 033 곱하기 550 마이너스 141.41 99 나누기 141.95는 그러면 9486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009486이 나오네요. 0.00949는 0.005보다 크죠. 그러면 이거는 인장구간 0.005보다 크니까 이거는 인장 구간으로 파이를 0.85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파이 m에는 0.85 곱하기 as 곱하기 fy 곱하기 d-2분의 a죠. 그러면 0.85 곱하기 as는 2027, fy는 400 곱하기 d는 550, 550 마이너스 2분의 a는 113.56, 113.56. (0.85) 곱하기 2027 곱하기 400 곱하기 500 마이너스 113.56 나누기 2는 그래서 305 뭐가 틀렸을까요? 0.85 2027 400 곱하기 이 가로를 여기서 가로는 다시 0.85 곱하기 2027 곱하기 400 곱하기 550 마이너스 113.56 나누기 2 맞는데? 는 뭐지? 는 3333991735.6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킬로뉴턴 메타로 바꾸면은 6칸 하나 둘 이쪽으로 해서 339.992kN 메타가 됩니다. 자, 2번을 풀어볼까요? 위 부에서 활하중 WL은 등 분포 하중으로 40kN이 작용하고 고정하중 WG는 보의 자중만을 작용할 때 개수하중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개수하중은 어떻게 구하죠? 1번 개수하중은 1.2 WD 플러스 1.6 WL이라고 그랬죠. 1.2 WD, 1.6 WL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1.2 이거는 고정하중이고 이거는 활하중이에요. 그럼 활하중 W에는 47kN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1.2, 1.6에는 47kN이니까 이거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고정하중은 1.2 곱하기, 고정하중은 어떻게 하죠? 고정하중은 단위 질량 곱하기 단위 면적이 등분포 하중만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정만 작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단위 질량은 단차가 단위 질량이 여기 나와 있네요. 25.2kN, 킬로뉴턴이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25 곱하기 단위 면적은 그림에서 여기 350, 500, 여기 600이네, 600. 근데 우리가 킬로뉴턴 메타니까 메타로 바꿔주면 이거는 0.35, 이건 0.6이 되겠죠. 그러면 0.35 곱하기 0.6 플러스 1.6 곱하기 47이 되네요. 그러면 1.2 곱하기 25 곱하기 0.35 곱하기 0.6 플러스 1.6 곱하기 47이 되네요. 그러면 81.5kN이 됩니다. 81.5kN이 돼요. 그래서 전단 강도, 2번 전단 강도 VS를 구하라. VS를 구하시오. 전단 강도 VS는 VU는 파이 VC 플러스 VS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VS죠. 그러면 위험단면 그러면 VU는 이건 처음 나온, 이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VU는 2분의 WL 이건 오메가 W가 아니라 오메가 곱하기 L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D예요. 그러면 2분의 오메가는 아까 얼마였죠? 이건 개수하중이에요. 개수하중. 오메가는 개수하중. 아까 개수하중 81.5 구했죠. L은 여기서 6m네요. 그러면 여기서 81.5 곱하기 L은 6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킬로뉴턴으로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81.5 곱하기 D는 얼마였어요? 아까 0.55였죠. 여기 이게 D죠. 단위로 맞춰주기 위해서 0.55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디 갔나? 그러면 81.5 곱하기 6 나누기 2는 마이너스 81.5 곱하기 0.5는 그러면 이게 199.68이 되네요. 199.68kN이 되네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부담한 전단력, 우리 VC는 많이 해봤죠. VC는 6분의 1 곱하기 람다 곱하기 루트 FCK 곱하기 BWD였죠.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24 곱하기 이거는 350 곱하기 이건 늘 하던 대로 D는 아까 550이었죠. 은 350 곱하기 550
그러면 157, 157, 175, 157, 176 뉴턴이네요. 157, 176 뉴턴인데 이걸 킬로뉴턴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157.18 킬로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여기서 0.75를 써주더라고요. VU는 아까 구했죠? VU는 199.68은 파이는 0.75, VC는 얼마였죠? 157.18 플러스 VS. 그래서 199.68 이렇게 넘겨주면 나오겠죠. VS는 109.06 킬로뉴턴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될 골재가 잠재적으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용하고자 하는 시멘트 중에 포함된 알칼리 성분을 어쩌고저쩌고 1번 전 알칼리량을 구하고 2번 알칼리 골재 반응이 억제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그대로 써준다고 그랬죠. 0.45 그대로 써주고 이거 앞에 0.658을 곱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0.71%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조치해 줄 저알칼리 시멘트를 사용하고 반응성 골재를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 애쉬를 사용하고 단위 시멘트량을 작게 합니다. 이 중에서 3가지만 골라 쓰시면 되겠죠. 저알칼리 시멘트 사용, 반응성 골재 배제, 플라이 애쉬 시멘트 사용, 단위 시멘트를 작게. 자, 굵은 골재 밀도 및 흡수율 시험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의 굵은 경우 1회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에 대한 물음이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20mm인 보통 중량의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시료의 최소 질량은? 그러면 보통 중량의 골재를 사용할 때는 Dmax에 0.1을 곱해서 그것을 킬로그램으로 붙이면은 그게 시료의 최소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20mm니까 20 곱하기 0.1 하면 2가 나오죠. 여기에 킬로그램을 붙이니까 2kg이에요. 답이.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20mm인 경량골재인 경우에는 Dmax에다가 여기서 최소 질량 Mmax는 시료의 최소 질량은 Dmax에다가 D1을 곱하고 25로 나눠줘요. 그럼 이 Dmax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예요. 그럼 25분의 보이시나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아까 20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D2는 굵은 골재의 추정 밀도예요. 굵은 골재의 추정 밀도. 여기서 1.4를 곱해요. 그러면 이거는 1.12가 나오는데 이 답에다가 킬로그램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답은 1.12kg이 됩니다. 자, 2번 각 무더기로 나누어서 시험한 굵은 골재 밀도 및 흡수율의 결과가 다음의 표와 같을 때 평균 밀도와 평균 흡수율을 구하시오. 원시율에 대한 질량 백분율, 시료의 질량, 밀도, 흡수율. 그러면 원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을 우리가 P라고 합니다. P. 원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을 P. 원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 P라고 하고 흡수율하고 여기서 밀도는 아까 이거 D라고 했죠. 밀도는 보통 D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거 외우세요, 그냥. 원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을 P라고 나타내고 밀도를 D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평균 밀도는 어떻게 구하죠? 평균 밀도는 원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을
밀도는 외워보세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P라고 했으니까 P1, P2, P3가 되겠죠. 이건 D라고 했으니까 이건 D1, D2, D3가 되겠죠. 평균 밀도는 100 곱하기 D1분의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100 곱하기 D2 100 곱하기 D3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45 40 15 분의 플러스 밀도는 2.67 2.67 2.60 2.56 100 곱하기 100 곱하기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45 나누기 100 곱하기 2.67 더하기 40 더하기 15 피스로 15 맞나? 15 나누기 2.56 네. 아니 문제를 너무 이게 아니에요. 평균 밀도라면 그냥 이게 백분율이 있으니까 그냥 밀도 곱하기 P1 플러스 D1 플러스 D2 플러스 곱하기 P2 플러스 상식적으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평균 밀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백분율이니까 그냥 밀도 곱하기 0.45 플러스 2.6 곱하기 0.4 플러스 2.56 곱하기 0.15 이렇게 하면은 평균 밀도가 나오겠죠. 예,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저게 이해가 안 됐어요. 2.67 곱하기 0.45 플러스 2.6 곱하기 0.4 플러스 2.56 곱하기 0.15는 2.625 그러니까 2.63이 나오네요. 평균이. 자, 그 다음 평균 흡수율. 평균 흡수율도 마찬가지겠네요. 평균 흡수율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흡수율이 나와 있죠. 흡수율이 나와 있으니까 백분율을 0.9 곱하기 0.45 플러스 1.2 곱하기 0.4 플러스 1.7 곱하기 0.2로 하면 평균 흡수율이 나오겠네요. 0.9 곱하기 0.45 플러스 1.2 곱하기 0.4 플러스 1.7 곱하기 0.15는 흡수율이 1.14네요. 1.14%가 됩니다. 이게 원래 프로였으니까. 밀도는 원래 단위가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입니다. 이 식은 잊어주세요. 너무 어렵게 풀어놨네요. 경량 콘크리트 면에 장비를 이용하여 타격 에너지를 가하여 콘크리트 면의 반발 경도법을 측정하고 반발 경도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의 관계를 이용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비파괴 반발 경도 시험법 4가지를 쓰시오. 비파괴 반발 경도 시험법 4가지. 자, 이거는 다 해머예요. 해머법. 근데 해머가 어떻게 생겼느냐의 문제인데 슈미트 해머법. 슈미트가 만들었나 보네요. 그 다음에 해머가 낙하식이에요. 낙하식 해머법. 그 다음에 낙하식 스프링식.
낙하식이 있고 스프링식이 있고 회전식이 있네요. 나머지는 그냥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이름을 만들었네요. 해머가 낙하를 하는 거, 해머에 스프링이 달린 거, 해머 망치죠. 망치. 해머가 이렇게 낙하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프링 해머, 그 다음에 회전 해머, 막 해머가 회전을 막 해. 빙글빙글 회전하는 해머. 슈미트, 낙하식, 스프링식, 회전식 해머. 이 세 가지가 있네요. 다음은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표준 비비기 시간에 대하여 물음 답하시오. 강제식 믹서를 사용할 경우 표준 비비기 시간은 얼마인가? 강제식일 때는 1분 이상. 경량골재일 때는 가경식일 때는 2분 이상이래요. 경량골재 강제식은 1분, 가경식은 2분. 그 다음에 경량골재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진동기를 찔러 넣는 간격을 적게 하거나 진동기 시간을 약간 길게 해 충분히 다져야 한다. 진동기로 다지는 표준적인 찔러 넣기 간격과 진동 시간에 대한 아래표를 쓰시오. 유동화되지 않은 것은 찔러 넣기 간격은 0.3이래요. 그러면 유동화된 건 좀 더 넓게 해도 되겠죠. 유동화되지 않은 것은 좀 촘촘하게 찔러놔야 되겠죠. 유동화된 것은 요거보다 1mm 많네요. 0.4. 그 다음에 유동화된 것은 진동시간 초가 10이래요. 그럼 유동화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진동을 해야 되겠죠. 요것은 3배네요. 30초. 찔러넣기 간격은 0.3, 0.4. 진동시간은 30, 10. 그죠? 이렇게. 자,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이고 20회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으로부터 구한 표준 편차가 4.5MPa였다.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는 일단은 이건 보정 표준 편차 개수를 써야 되겠죠. 20회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우리가 15회, 20회, 25회까지 해가지고 1.16, 1.08이니까 1.08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표준 편차 S의 표준 편차는 4.5 곱하기 1.08이 되겠네요. 그럼 표준 편차는 4.5 곱하기 1.08는 4.86이 되겠네요. 4.86. 그러면 여기서 큰 걸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40MPa 이상이니까 40 플러스 1.34 곱하기 4.86 또 40에다가 40 곱하기 0.85였나요? 0.9네요. 0.9. 여기에다가 0.9 플러스 2.33 곱하기 4.86이에요. 그래서 답을 이건 해보시면 되겠죠. 46.51 메가파스칼, 47.32 메가파스칼 해서 더 큰 것은 배합 강도는 FCR은 47.32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쓰시오. 자, 갇힌 공기. 갇힌 공기는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콘크리트 내부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공기다. 갇힌 공기는 혼화제인가요? 사용하지, 어인가요? 아인가요? 갇힌 공기. 혼화제. 사용하지. 갇힌 공기는 그냥 이렇게, 이게 애매하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혼합제. 이것도 어이네요. 혼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혼입되는 공기. 그 다음에 자기수축. 자기수축은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들의 최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들의 최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3번 순환골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의 파쇄, 처리를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 중에서 콘크리트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콘크리트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4번 콜드 조인트.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표면이 경화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이어 붙이는 경우 콘크리트가 너무 많이 나오죠.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 되지 않은 시공불량.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직접 설계법을 위해 만족해야 할 사항 예시. 각 방향으로 3경간 이상 연속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장변 단변의 2배 이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장변이 단변의 2배 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중심선에서 10% 이상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였죠? 이것도 2배. 그러니까 2배 이하가 맞네요. 자, 1번은 2배 이하. 1번은 2배 이하. 2번은 10% 이하. 10% 이내. 3번은 이것도 2배 이하. 2배 이하. 2배 이하, 10% 이내, 2배 이하. 이 세 가지였죠. 그럼 이게 뭐가 2배 이하냐? 장변 길이가 단변 길이의 2배 이하인 직사각형 슬래브. 뭐가 10% 이내냐? 기둥 중심선에서 기둥의 이탈이 경관의 10% 이내여야 된다. 그다음 또 뭐가 2배 이하이냐?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고정하중의 2배 이하이면서 하중은 등분포 연직하중이어야 돼요. 하중은 등분포
연직 하중이어야 하며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2배 이하입니다. 끝났네요. 안녕.